물론 어머니와 식사한 비용이야 지각이든 아니든 제가 내는 게 아깝지 않을 일인데 그날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시모에게 엄마처럼 생각하고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부재 중이실 때가 많았죠. 전화통화가 되는 날이면 어머니께 식사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만나 뵙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처럼 다정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제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셔서 서운함까지 생기기도 했죠. 요즘 할머니가 나랑 내 뱃속의 아기까지 돌봐주느라 힘드시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주 보고 좋지. 시어머니는 뭐가 바쁘신지 한 번을 못 봐.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냥 바빠서 자기도 연락 자주 못한다고만 하고. 왜? 우리 손녀딸 시어머니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해? 그런 걸로 서운해 마라. 너 결혼할 때도 얼마나 시시콜콜 챙겨주셨니? 그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렴. 아니 지난번에는 임신한 내 배 볼록하다고 놀리시더라고. 오뚜기네 돼지네 하시면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렇게 놀리셨다니까? 야야, 너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그렇게 시어머니 쿨하고 좋다고 칭찬할 때 언제고 좀 놀렸다고 뭘 그랴. 진짜 딸이다 생각하면 별소리 더 할 수도 있지. 사소한 거 다 따지면서 시댁과 맞춰 살기 힘들어. 별말 아니면 너도 한기로 흘리고 잊으렴. 그래야 태아에게도 좋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괜히 바쁜 시모의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한 것도 같았습니다. 별말도 별일도 아니겠거니 잊었죠. 아이를 순산하고 산후조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운하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의 얼굴은 보신 적도 없으셨죠. 제가 임신 만삭이 됐을 때까지는 여전히 바쁜 일정이셨고 출산일 직전에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셨죠. 심지어 해외여행 중에 통화가 어렵다며 출산하는 날에도 통화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산 후 며칠 뒤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여행지에 같이 온 분들이 다들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게 됐지 뭐니? 비행기 변경하고 숙소 잡고 너무 할 게 많아서 이제야 연락했네. 아이는 잘 낳은 거니? 어머니의 긴 해외여행 일정은 제 출산일과 아무 상관없이 즐거운 여행이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을 뵐 수 없던 시어머니는 귀국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저도 출산과 육아에 초보 엄마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시모의 전화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57분. 그때 당시 저는 아이 키우느라 잠잘 틈도 없어서 온종일 졸린 상태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른 시각에 오랜만에 연락하신 어머니와 전화를 비몽사몽 받게 되었습니다. 잤니? 아기 키우는 애가 여태 자? 이따가 아침에 집으로 좀 와. 아침 7시까지. 어머니 지금 6시인데요. 아침 7시에 어머니 댁으로요? 야, 너는 애 키우느라 요즘 회사도 쉰다면서 이제 일어난 거니? 더 게을러서 어쩌려고 그래? 부지런해야 아기도 잘 키우지. 딴소리 말고 이따 아침 7시까지 내 집으로 오라고. 집도 코앞인데 오래 걸릴 거 없잖아. 시모는 본인 말씀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전화에 화들짝 잠이 깨버렸죠. 이른 아침에 제게 전화하셔서 황급하게 오라고 한 거면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어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대충 설명만 하고 챙길 것만 당부한 뒤 저만 황급히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의 이른 시각 전화가 계속 걱정만 되었죠. 분명 급한 사정이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서둘렀습니다. 허둥지둥 급한 마음에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조깅 운동한다 치면서 말이죠.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헐떡거리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네? 야, 근데 너는 아침부터 꼴이 그게 뭐니? 세수는 한 거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꼬라지하고는. 거울 좀 봐라. 애가 점점 못난이가 되어가니? 아침부터 놀리려고 부르신 일은 아닐 테니 어머니의 말은 한 귀로 흘렸죠. 저는 그보다 다급하게 여쭤봤습니다.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그때까지도 헐떡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이라도... 야,
아침부터 밥상머리 앞에서 더럽게 왜 숨을 헐떡거려. 어서 이리 와 앉기나 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식탁에 저녁 식사 같은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앉아서 식사하라며 재촉하셨죠. 아니, 요즘 왜 그런지 마음이 심란해서 입맛도 없었거든. 오늘도 겨우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내 딸 같은 며느리 뒀다 뭐 하겠니? 이럴 때 딸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싶었지. 그 새벽 같은 아침에 시어머니 혼자 식사하려니 너무 기분도 마음도 안 좋으셔서 제게 하소연하실 겸 식사하자고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에 휩싸여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전력 질주했던 거죠. 다행히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남편이 출근을 안 해서 망정이었지, 평일이었다면 아기까지 업고 뛰어왔어야 했나 별별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식탁을 보니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음식들에 괜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말 아침이기도 천천히 어머니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들으며 좋게 먹은 마음으로 밥도 먹었죠. 어머니, 요즘 심란해서 입맛도 없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저랑 어서 아침 식사하세요. 제가 요즘 아기 키우느라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미리 말씀해 달라고? 밥 먹자고 딸내미 부르는데 미리 예약까지 해야 되냐? 집이 코앞이구만. 아무 때나 와서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아우, 아무튼 어서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지난 과거 얘기부터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까지 제게 딸내미를 1000번을 부르시며 모든 하소연을 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모 덕분에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한 날이었죠. 그러나 딸 같은 며느리 타령은 그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아기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딸 같은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부르셔서 엄마 놀이를 시작하신 겁니다. 어느 날은 딸내미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자며 먹고 싶은 메뉴를 제게 말씀하시더니 차려놓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차려놓은 반찬이 맛이 없다고 타박하시더니 다음날은 반찬 만드는 요리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부르셨죠. 이럴 때 회사라도 일이라도 있는 시기였다면 뭐든 핑계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까지 생겼습니다. 아이 육아로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 몸은 피곤한데 둘러댈 별다른 핑계도 없더라고요. 넌 좋겠다. 반찬 만드는 방법도 배워가고 반찬도 챙겨가고 아주 일석이조네. 어머니, 만든 반찬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정말 집에 반찬이 넘치게 많아요. 가뜩이나 애아빠도 일이 바빠서 거의 밖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있는 찬도 지금 다 못 먹어요. 야, 너는 매번 내가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줘도 꼭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길게 하더라. 엄마한테 대들어야 직성이 풀리니? 반찬 남기 전에 너의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하면 되잖아. 애가 정이 없니? 저는 이미 제 할머니도 진작에 챙겨드렸었죠. 힘들게 만든 반찬 남는다고 갖다 버릴 저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모는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일주일에 6일을 부르셔서 반찬만 만든 주간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도 될 요리 일정 아닌가요? 게다가 가족이 먹는 기준 양도 아닌 식당 영업 수준의 양으로 반찬을 계속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신 시모는 여기저기 다 나눠줄 생각으로 그러셨던 거였죠. 반찬 재료비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처음에는 가족들 먹는 반찬이니 제가 재료를 사다 드렸죠. 그런데 시모가 요구하는 양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요리 재료 비용도 부담되었죠. 저는 시간이나 돈이 계속 너무 낭비라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핑계 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즘 아기 키우면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시더라도 양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전부 다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실은 재료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야, 너는 진짜 내 딸이라 생각하면 나한테 그 정도도 안 해주냐?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해주는데 뭐 얼마나 돈을 썼다고 사사건건 불만이 많아? 재료비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 그거 몇 푼 된다고? 너가 나를 엄마같이 생각해봐. 그거 아깝게 생각하겠냐고? 저는 분명 점점 더 시어머니와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 이제는 달갑지도 않았죠. 세상에 어떤 딸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할까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남들과 나누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어머니를 엄마라 생각하고 돕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시모에 대해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전부 제 마음에 드는 일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는 걸 알기에 원만한 사이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죠. 그리고 결혼 후 사사로운 일들은 잘 맞추며 살라고 하신 저의 할머니 말씀을 되새면서 말이죠. 출산 이후 육아 전쟁으로 신경 쓸 수 없던 제 헤어스타일은 마치 골룸과도 같았고 제 몸매는 곰돌이 푸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였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게 값진 아기를 얻게 되었으니 스스로 회복 관리에 돌입할 길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 오늘 집에서 머리 염색 좀 하려고요. 미용실에 갈 수는 없어서 셀프로 하려는데 혹시 아이 좀 봐주실 겸 오실 수 있으세요? 저녁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머리 염색을? 집에서 네가 직접 셀프로 한다고? 그러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털마저 망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모든 말투는 저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말투 같았죠. 유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엄마와 딸처럼 친한 사이라는 걸 막말로 표현하시라는 건지 잠자코 듣다가도 점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 끊기가 무섭게 집으로 바로 오셨죠. 시모 손에는 염색약이 들려 있었죠. 그러더니 저더러 아기 잘 때 직접 발라준다며 급히 욕실로 데려가서 염색약을 섞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사다 주시고 챙겨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했지만 무슨 색깔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컬러예요? 저 그냥 원래 머리색으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머리 색깔이 얼마나 시골 촌년 같은데 넌 거울도 안 보니? 좀 어두운 색으로 해. 그래야 세련되어 보이지. 점점 까탈스럽니? 엄마가 사다 바치기까지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저는 별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급정색하시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색깔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화 푸세요. 그걸로 제가 염색할게요. 왜? 내가 머리 이상하게 발라줄까봐 그것도 의심되냐? 너는 엄마도 못 믿으면 네 남편은 어떻게 믿고 사니? 딸 같아서 며느리 머리까지 염색해준다고 약까지 사다 줬는데 내가 이따위 소리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디 큰일 나냐? 시모는 한번 화가 나서 노발대발 하시면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셔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목소리에 깼는지 칭얼거리는 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있는 방으로 시어머니를 달래서 겨우 밀어 넣듯이 모셔두고 저는 빛의 속도로 셀프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사다 주신 염색약으로 말이죠. 안 그러면 시모가 남은 제 머리털마저 전부 뽑히도록 염색을 거들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소소하게라도 저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모와의 마찰로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출산 후에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점점 더 참견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손톱 손질을 하려고 케어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샵에 가면 비싸기도 하고 아기를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맡기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셀프 미용처럼 셀프 케어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구입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의 집에 들어오시다가 택배로 도착한 미용 세트를 보시더니 직접 뜯어 확인까지 하고는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언박싱을 대신 해주신 셈이 되어버렸죠. 순간 짜증이 났지만 엄마네 딸이네 그 레퍼토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뭐든지 집에서 너가 하다가 이상한 꼴로 다니려고 그래? 아주 하다 손톱까지 손질한다고 저걸 산 거야? 돈이 썩어났네. 야,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엄마 맛있는 거나 더 사주지. 넌 집에서 애 보는데 손톱까지 멋부리고 난리니? 아주 번쩍번쩍한 거라도 붙여봐. 손톱을 아주 그냥 뽑아버릴 줄 알아. 어머니, 이거요 젤 붙이고 멋부리는 그런 관리 아니에요. 손톱 지저분한 거 손질하고 다듬고 하는 도구들이에요. 정말 케어만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이제는 나를 가르쳐라. 아무튼 이상한 꼴로 케어네 뭐네 하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케어만 받는 거면 내가 아는 지인이 하는 샵에 얘기해 줄 테니 다녀오던지. 시모가 다소 오해해서 하신 말씀이셨지만 제가 제 손톱에 설령 젤을 붙여서 멋을 부린다고 한들 그렇게 심한 말까지 들으며 간섭받아야 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어머니가 아는 분을 네일샵에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야 시모의 마음대로 간섭하기 좋아서 그렇게 소개와 추천을 해주시는 모양이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레퍼토리와 함께 금방 화를 내셔서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퇴근하면 저녁에 함께 치킨이라도 시켜서 드시면 어떻겠냐고 급히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는 진짜 거울 안 보니? 아직 임신 중인 배야 너. 그 배에 치킨까지 넣으려고? 아주 출산 후에 관리를 잘해서 다이어트하면 금방 살 뺄 것처럼 그러더니 말이 쉽지. 저 그래서 이것저것 셀프라도 관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치킨 시켜서 저는 맛만 보죠 뭐. 아니, 나중에 내 손자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너 그 돼지꼴로 엄마라고 갈 거야? 아가 놀라서 울며 도망가지. 세월 금방이야. 빨리 빼야지. 그래, 손톱이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부터 해. 치킨 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딸내미가 돼지로 사는 건 이 엄마도 싫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쉴 새 없는 그 레퍼토리. 딸 같은 며느리, 내 딸내미를 내세워서 저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니 저의 뱃살까지도 이래저래 참견하시는 시모를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던 저는 마음을 먹었죠. 참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원래대로 할 말은 다 하고 살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사실 남편도 저와 육아를 도우며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늘 시모와의 갈등을 얘기해봤자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가깝게 그러시는데 왜 큰일로 여기냐며 별일 아닌 듯 넘겼죠. 그렇다 보니 얘기만 꺼내면 남편과 싸움이 되었고, 이렇게 시모와의 문제를 남편과도 싸우다가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불 작전으로 제 원래 모습을 되찾겠다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제 엄마처럼 대하기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집에 와서 김장김치를 담그자며 부르셨습니다. 저는 날이 왔구나 생각했죠. 결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최대한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은 묶은 건지 푼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게, 고무줄이 헐렁거리는 헐렁한 바지는 김장한 김치를 넣고 와도 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발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슬리퍼는 기본이었죠. 정말 시어머니가 보면 경악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미 경악하며 아기를 안고 시모댁으로 즐겁게 향했죠. 세상에, 야, 너 왜 그래? 옷꼬라지가 뭐냐고. 백수 건달이야 뭐야? 엄마, 나 백수 맞잖아요. 몰랐어? 애기나 키우지 하는 일도 없는데 백수지 뭐. 얘가 미쳤나? 정신 나갔니? 곧 있으면 내 지인들이 김장 돋는다고 집으로 올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하게? 엄마 딸이 창피해요? 옷 사입게 그럼 용돈 좀 줘요. 엄마가 딸 제대로 된 옷도 좀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가셨죠. 빤히 째려보시더니 지인들이 온다고 계속 옷꼬라지를 타박하며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저도 화를 냈어요. 엄마, 딸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처럼 딸처럼 대하라고 하시더니 옷 사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돈 주시면 갈아입을 옷 사서 입고 온다니까 왜 그래요? 눈눈 이이 작전으로 제가 할 말 다 하자 당황한 시모는 상황이 급했는지 진짜 돈을 주더니 아기 놔두고 옷 사입고 오라며 누가 볼까봐 내쫓듯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지인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배추가 쌓여있는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런 거실에서 저는 시모가 잘하시던 독백 연기를 시작해보았어요. 거실 바닥에 냅다 드러누워 액션도 곁들였죠. 엄마, 어머니,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옷값도 모자라서 제 돈 보태서 샀다고요. 그리고 엄마 딸이 요즘 애가 분유에다 기저귀에다 구입할 게 오죽 많냐고요. 엄마면 그런 거 알아서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한 시모는 할 말을 잃고 화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너 당장 너 집으로 가. 뭐 잘못 먹었나? 아침부터 어디 깽판을 치고 있어? 일어나! 어서 안 일어나? 그때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입장하셨습니다. 저의 연극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죠. 엄마, 나 용돈 안 주면 여기 있는 이 배추들 싹 다 뜯어서 공중분해 시킬 거야. 잘 봐요. 저는 시모와 관객들 앞에서 배춧잎을 하나하나 뜯어다가 한 통을 번쩍 들어서 통째로 바닥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팝콘 터질 때 모습처럼 말이죠.
아, 안 돼, 내 배추! 배추가 금값인데, 아이,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마음이 급해진 시몬은 황급히 지갑을 꺼내서 제게 5만원짜리 지폐를 계속 정신없이 꺼내시더니 쥐어주면서 배추를 사수하셨습니다. 저는 방긋 웃으며 배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용돈 잘 쓰겠다고 꾸벅 절하듯 인사드렸죠. 잠시 정적이 지나자 관객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얼굴만 울상이 되셨죠. 그렇게 미친 연극 무대를 펼치고 난 후 저는 배고프다고 엄마 집밥이 최고라며 아무 때나 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반찬 투정도 함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모의 흰 머리를 보고 뽑아드린다고 건드리면서 염색해드리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제가 원하는 컬러의 염색약을 단숨에 발라놓기도 했죠. 엄마, 딸이 해주는데 싫으세요? 엄마 딸이 이렇게 아껴드리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나가시고 자리를 피하시기까지 하셨죠. 남편과도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고 한동안은 제가 원해도 시어머니를 뵙지 못했죠. 그래도 언젠가 처음에 저를 아껴주신 마음으로 돌아와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나 엄마 같은 시어머니로 지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제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모에게 처음 받아보는 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제 맞불 작전에 놀라서 계속 피하시더니 어머니도 마음을 돌이키신 모양입니다. 문자의 일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딸 같은 며느리를 요구로 너를 너무 막대했던 모양이구나. 잘못했다. 손녀도 보고 싶고 너도 우리 아들도 보고 싶구나. 김장했던 김치가 잘 익었으니 먹고 챙겨가거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와서 식사하자. 맛있게 엄마처럼 집밥 해줄게. 이제 차근차근 가족과 배려의 대화를 다시 나눠봐야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부담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말이죠.